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과수 품목의 자기 부담 비율 어떻게 구하냐 그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제 밥원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 부담 비율 나와 있는데요. 자, 과수 품목의 자기 부담 비율 어떻게 구하냐? 먼저 자기 부담 비율 의 먼저 보시면은 자, 자기 부담 비율이란 보험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이나 자기 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 이제 이 부분 뭔지 이해 가시죠? 먼저 자기 부담 비율 너가 먼저 책임지고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손해만 보험회사인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과시손해보장의 자기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냐? 자, 10, 15, 20, 30, 40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교재 보시면은 보험 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인데 10, 15, 20, 30, 40 중에서 선택한 비율로 하는데 특이사항은 호두, 살구, 유자 얘네들은 20, 30, 40만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이 호두랑 살구랑 유자 얘네들은 일단 시범사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범사업이라서 자기 부담 비율이 10%랑 15%형은 없고 20, 30, 40에서만 선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가 뭐냐? 아래 나와 있죠.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랑 15%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계약자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20이랑 30이랑 40은 제한이 없다. 한마디로 계약자가 나 20% 할래, 나 30 할래 하면은 그 금액이, 그 퍼센테이지가 자기 부담 비율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랑 15%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계약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0% 먼저 보시자면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계약자가 보험을 가입을 3년 이상을 했는데 연속으로 가입을 안 하고 중간에 뭐 1년 건너뛰었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3년간 연속으로 가입을 했고 플러스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 그 계약자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형은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선택 가능하고요. 15%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최근 2년간 연속 보험 가입 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예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가림 시설의 자기부담금은 조금 잘 봐두셔야겠죠. 이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10%로 하되 한도 적용을 받는다고 했어요.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단, 이 비가림 시설 중에서도 이 피복제, 한마디로 비닐 같은 거 단독 사고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10%로 하되 한도 범위가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아래 보시면은 자기부담금, 자, 손해액의 10%로 해요. 근데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그리고 피복제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로 하되 최소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되셨죠? 그리고 나무는 자기 부담금 무조건 5%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복분자는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 방식이 다르다고 했죠. 자, 근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을 해요. 이러한 경우에만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 표 보시면은 자기부담 비율이 10, 15, 20, 30, 40에 따라서 이 경작불능보험금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로 주는 건데 이 퍼센테이지 어떻게 구하냐 기억나시죠? 요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은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것을 2로 나눈 금액이 이제 일정 비율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점 한 개, 15%인 경우에만 이제 이 나온 값을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은 자기 부담 비율이 15예요. 그럼 요 자리에 15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다시 공식 정리하자면은 100-15 나누기 2가 되는 거고요. 계산하시면은 42.5가 나올 거예요. 근데 소수점 이하 절사해서 42가 된다. 자, 확인되셨죠? 나머지는 다 이 공식에 대입하면은 여기 있는 이 금액, 이 일정 비율들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번 설명드렸죠? 이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약은 소멸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냐? 보시면은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계약이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라서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특약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먼저 종합위험 나무손해보장 특약. 자, 얘네들은 보상하는 재해로 나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게 나무손해보장 특약이다 라고 했고, 추가적으로 한 개 더, 나무는 무조건 자기부담 비율이 5%다까지 같이 이어서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나와 있어요. 내용 읽어보시면 우리 여러 번 이미 배운 내용인데 다 중복되는 내용이죠. 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 당연히 보상 안 해요. 그리고 통상적인 영농활동은 계약자의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거 안 했으면은 보상하지 않고요. 즉, 세 번째,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했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피해를 입었는데 회생이 가능해요. 얘네도 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병충해 등 간접손해, 그리고 하우스 부대시설 등 노후로 인한 손해, 그리고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거, 뭐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이네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 기본 내용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용어의 정의 아래표 보시면은 시비관리가 뭐냐, 기상특보 관련 재해가 뭐냐 내용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복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우리가 피해율의 10%를 더 특약으로 보장해주는 품목이 3개 있다고 했죠. 복숭아, 포도, 감귤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 복숭아랑 포도 특약이랑 감귤 특약의 이름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공부하셔라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먼저 복숭아랑 포도 나와 있어요. 정확한 특약 이름 잘 봐주세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별 약관이고요. 해당하는 품목은 복숭아랑 포도 2개 들어갑니다. 자, 얘네는 보험금 어떻게 드리냐? 자, 주계약 피해율의 10%를 곱한 금액, 이 피해율의 1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동일하게 10%를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품목 감귤 한 개 있는데 얘는 명칭이 달라요. 아까 앞에서 본 이 복숭아랑 포도 같은 경우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별 약관이라고 했는데 감귤은 이름이 다릅니다. 감귤은 과실손해 추가 보장 특약이라고 하는구나. 아, 이름이 다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번 보시면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조수의 부보장 특약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호주의 조수의 대표적인 예는 이제 뭐 다람쥐가 되는 거겠죠. 자, 이 내용 살펴보시자면은 먼저 부보장 손해에 뭐가 있냐? 조수회로 의하거나 조수회 방제 그리고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게 부보장 손해라고 하는데요. 네, 다음 적용 대상 보시면은 과수원에 조수회 방제를 위한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 둘레의 80% 미만이거나 과수원 가입 나무에 시설이 80% 미만으로 된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제를 위한 시설이 뭐냐 하면은 목채끼, 울무, 간모양, 원통모양 이런 게 있다. 자, 아래 보시면 이제 방제시설의 예시사진 있습니다. 울무, 간모형, 목재끼, 원통모형. 아, 이런 걸 각각 이 방제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는구나.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감귤. 감귤은 동상해로 인한 과실손해보장도 특약으로 추가로 계약자 선택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말 그대로 동상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게 동상해 과실손해보장 특별약관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동상해의 용어의 정의, 이 의의가 뭐냐 얘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같이 보시자면은 이 동상해라 하는 것은 서리 또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 개의 관측소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기온이 0도씨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됨에 따라 농작물 등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동상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0도씨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돼서 농작물들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동상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6번. 이 비가림 시설 설치하는 게 참대포라고 했죠. 참다래, 대추, 포도, 얘네들은 화재 위험 보장 특약 가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내용 6번 나와 있고요. 자, 복분자는 수확기 이후에 부보장 특약 가입할 수 있어요. 다음 이제 이 농작물 부보장 특약은 포도, 참다래, 대추 얘네 이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다래, 대추, 포도 얘네들은 비가림 시설에 가입하지 않을래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특약, 과수품목의 특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계약 인수 관련 수확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8회차 삭제가 되었다가 9회차 다시 나온 부분이죠. 네, 먼저 표준 수확량 보시자면은 표준 수확량이 뭐냐? 과거에 통계 자료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수령, 재식 밀도, 과수원의 조건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되는 수확량이 표준 수확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평년 수확량은 뭐예요? 평년 수확량은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 보시자면은 이제 농지의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영농 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했다고 이제 전제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을 우리는 평년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평년 수확량은 자연재해가 아예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걸 전제로 산출하는 게 평년 수확량이고요. 이 평년 수확량을 왜 산출하냐 하면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쓸 수 있죠.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감수량을 산정을 해서 이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피해 규모를 산정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이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치로 이 평년 수확량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자, 어떻게 산출하냐? 농지, 이 과수원 단위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연도 직전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이랑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해서 산출하는 게 이 평년 수확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평년 수확량은 어떻게 산출하냐 보시면은 이제 과거 수확량 조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규 가입한 경우,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이 나누어서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 신규 가입이면은 표준 수확량의 100%를 전부 다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하고요.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가입 이력이 했어요. 가입 이력이 있으면은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이 산출 방법을 적용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 위에 다시 보시면은 신규 가입인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전부 다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자, 아래 당구장 표시 잘 봐두시면은 살구, 대추, 그리고 유자 같은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의 70%를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 요거 한 개 잘 암기하시고요. 대추 중에서도 사과, 대추에만 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규 가입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 나와 있으면 얘 100%가 다 평년 수확량이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품목이 살구예요. 그리고 사과, 대추예요. 그리고 유자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의 70%만 이제 평년 수확량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적용해서 이 평년 수확량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저희 이제 적과전에서 배운 내용이랑 크게 많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은 먼저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 나와 있죠. 여러분이 보기 쉽게 다시 한번 제가 써드리자면은 공식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곱하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이 같은 내용이죠.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쓴 거고요. 자, A 값은 뭐냐? A 값은 과거 5년간의 수확량을 나누기 이 가입 횟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값은 뭐냐? 과거 5년간의 표준 수확량을 마찬가지로 가입 횟수로 나눠주면은 Y값 나옵니다. 자, 그리고 C 값은 뭐냐? C 값은 이제 문제에서 보통 제시를 해주겠죠. 가입하는 연도에 표준 수확량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Y 값은 뭐냐? 가입을 몇 번 했냐? 세가지고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당구장 표시 나와 있죠. 이 평년 수확량은 보험 가입하는 연도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고요. 복분자 OD는 다르게 산정한다 나와 있는데 이 복분자랑 OD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공식 다시 한번 써드리자면은 A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렇게 네, 복분자랑 OD를 문제에서 주면은 이제 공식을 요 공식으로 대입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복분자랑 OD 같은 경우는 A가 뭐냐 그리고 B가 뭐냐 나와 있는데 이 A 값은 과거 5개년의 평균 결실수 그리고 B 값은 품종별 표준 결실수 표준 결과 모지수를 각각 A랑 B에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자, 그리고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 요 내용을 조금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이 과거 수확량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지금 조사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조사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조사 수확량이 커요. 그러면은 조사 수확량을 대입하고 평년 수확량의 50%가 크면은 평년 수확량 50%를 대입한다. 지금 이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감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이 다르죠.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이 다른데요. 이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A율 얘를 기점으로 보시면 돼요. 얘를 기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값이 평년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의 50%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과거 수확량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A율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평년 수확량의 50%로 이제 과거 수확량을 산출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사고 시에는 조사 수확량 값을 적용을 하고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의 1.1배랑 평년 수확량의 1.1배를 비교해서 큰 값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복숭아, 포도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예요. 그러면은 수확 전 차가수 조사를 한 값을 적용을 하고요. 무사고 시 수확량은 조사한 차가수 곱하기 복숭아나 포도의 평균 과중을 이제 곱해주면은 이 무사고 시 수확량이 나온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 평년 수확량, 과수 평년 수확량 산출하는 방법은 제가 특강으로 별도의 강의로 업로드 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더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제가 이제 그 특강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이 영상의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문제도 있으니까 그 특강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 보시면 이제 가입 수확량이 뭐냐 내용 나와 있는데 가입 수확량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입니다. 자, 그리고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누가 결정해요? 계약자가 나 이만큼 결정할래? 이렇게 결정한 게 가입 수확량이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 과수의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내용대로 여기 평년 수확량 이제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제가 이제 댓글로 고정 댓글로 링크 달아둘 테니까 이제 특강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